안녕하세요. 고독한 나무입니다. 오늘도 "저축하면 바보야?" 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런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이게 아기를 낳은 지 한 3년 되는 제 친구, 여자인 친구가 있겠죠? 이 친구가 아이 어린이집 보낸 이후로 뭐라도 돈이 될까 싶어서 이제 알바를 막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저한테 되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너는 책을 많이 읽잖아. 너도 저축 안 해? 요즘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다소 순수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이긴 한데, 그 자체에도 충분히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뭐 딱히 돈에 대한 저의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여자들끼리는 웬만하면 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됐든 이제 마음이 풍족하면 또 그게 진짜 부자가 아니겠나 싶어 가지고 이런 주제로 별로 이야기를 잘 안 이어갔었는데, 근데 이제 친구의 이런 눈빛과 그런 질문을 하는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이 골치 아픈 세상의 진실을 알아버리는 초입에 와 버린 거죠. 아시죠? 이게 알고 나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를. 저도 이번에 한 1년 묵힌 이더리움이 한번 이 쏘아올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이 화폐 구조에 대해서 모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걸 절실히 공감을 하고, 그 친구가 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던 기간들 중에서 이더리움 계속 욕하셨던 분들,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왜 화폐의 구조를 모르면 가난해지는가? 사실 이 이야기는 왜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우리 삶을 망치고 있는가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머나먼 과거로 돌아가서 인류 초기로 가볼게요. 우리는 처음에 수렵과 채집으로 살았잖아요. 열매를 따고 사냥을 하고 그날그날 생존을 이어갔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인류는 농업을 발견을 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땅을 갈고 기다리면 이제 수확이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깨달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처음으로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렵 채집 시기에는 굳이 내년에 뭐 내가 뭘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때 가서 뜯어먹고 그때 가서 잡아먹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일의 일은 내일에 내가 책임져야지 지금은 고민할 게 아니다라는 게 수렵 채집 시기에는 컸죠. 근데 이제 농경 사회가 오면서 어느 정도 내가 내 먹을 걸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서 내년에 혹은 다음 달에 혹은 내일 날씨나 누군가의 침략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먹거리가 타격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처음 도래한 거죠. 바로 그때부터 저장을 해둔다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 저장을 얼마나 더 많이 해놓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덜 불안해지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부의 격차의 시초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명확한 법칙이 있었어요. 저장 욕구를 충족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법칙이죠. 노동, 시간, 보상, 혹은 이 노동과 시간을 뛰어넘는 전략,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면 금방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이 보상의 원리는 화폐가 등장한 뒤에도 유지됐습니다. 초기의 화폐는 노동과 보상의 증표였잖아요. 그래서 19세기까지 이어진 근본이제 시대에는 화폐의 가치는 금의 가치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낼 수도 없었고, 이때는 저축이 미래를 사는 유일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정확하게 보답을 해줬죠. 더 많이 저장할수록 부는 많아진다. 근데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공식적으로 폐지를 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이제 화폐의 생산 통제권은 전적으로 정부가 가지게 됐습니다. 노동의 생산성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와 단기적 이익에 따라서 화폐가 발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보상을 받는 기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의 화폐란 땀 흘려 일한 생산에 대한 대가였는데, 지금의 화폐는 정부의 마음대로 눌러 찍는 종이 조각이 된 거죠. 비단 한국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거는 전 세계 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축이 무의미해진 사회가 도래된 겁니다. 과거에는 화폐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인플레이션은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오히려 화폐 가치가 오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엔 각국 정부가 미래 가치를 깎아서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게 되면은 화폐 공급이 많아질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죠. 같은 만 원이라도 10년 뒤에는 훨씬 가치가 낮아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이 돈을 그냥 들고 있어봤자 가치가 떨어질 텐데 왜 저축해? 이게 머리에 계속 주입이 되면 미래보다 현재의 소비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 계획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나온 안타까운 문화들이 되게 많았죠. 약 몇 년 전만 해도 집값이 많이 오를 때 뭐 다 포기하고 젊은 친구들이
막 그냥 하루만 살자 뭐 이러면서 막 소비하는 모습이 유행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더 많은 돈을 지는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화폐가 그냥 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아니까 이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들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죠. 그 자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와 달리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만든 심리 변화가 있습니다. 그 원래는 우리가 멀리 보는 눈이 있었고 그에 맞춰 행동을 설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사회에선 이 장치가 계속 무너집니다. 저축이 무의미하니까 사람들은 당장의 즐거움에 더 많은 비중을 더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리 얘기를 해도 애초에 사회 구조 자체가 복리를 기다릴 수 없는 압박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뭐 탁월한 멘탈로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복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빛을 발하죠. 아무튼 이렇게 대체로 장기 계획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협력, 신뢰, 준법 정신도 약해집니다. 역사에서 이런 장면은 여러 번 반복됐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베네수엘라, 레바논 이런 예시들이 있죠. 정부가 화폐를 무제한 찍어낸 결과로 빵 하나를 사기 위해 이 수레에다가 지폐를 싣고 다녀야 하는 기이한 상황을 보면서 솔직히 사람들이 온전할 수가 없죠. 사실 이 화폐의 무너짐은 이런 눈에 보여지는 현상 말고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제일 소름 끼치는 게 건축물의 수명이 단축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도 100년, 200년 버틸 건물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가치가 안정적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지어진 건물들은요, 유지보수 비용이 오늘날에 지어진 건축물에 비해 현저히 낮게 잡혔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어떤가요? 당장 우리 주변에 보이는 아파트 건물들만 봐도 그렇죠. 30년 기준으로 많이 낡잖아요. 이게 재건축 주기가 30년, 50년인데 사실 지금 지어진 새 아파트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상한 나라죠. 30년 만에 아파트가 낡습니다. 어차피 미래의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질 테니까 비교적 값싼 자재들과 값싼 공법을 쓴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막 주장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심혈을 다해 짓는 걸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근데 대중의 시선에선 이상한 건 있죠. 왜 이렇게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빨리 낡지? 이런 거는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가족의 구조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현재를 조금 포기하고 자녀를 양육을 했죠. 하지만 물가가 끝없이 오르고 저축이라는 이 밑빠진 독에 얼마라도 더 들이부으려고 어떻게든 남자고 여자고 돈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더 볼 시간에 어린이집 보내고 그 시간에 돈 벌고 그러면 가족끼리 보낸 시간 더 줄어들고 유대감이 예전만 못하죠. 개인의 삶을 지탱해야 할 저축의 의미가 희미해져 버리니까 이 저축액만으로도 이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에서 우와 저축 많이 한다 이런 소리 못 들을 바에는 그냥 장기적인 안정, 만족감, 성취감 이런 거는 다 내팽겨치고 단기적인 소비에만 몰두하는 부부나 청춘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알아버린 이상 그 전으로는 못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렴 다 포기하고 단기적인 소비에만 몰두한다 한들 사람들이 그걸 진정 즐길 수 있나요? 왜냐면 이제는 알잖아요. 가치가 올라갈 것들을 사야 한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축을 해선 답이 없고 왜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됐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은 자기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단기적인 소비에만 집중해서 아마 나는 더 망할 거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단기적인 소비에 즐길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지금 대체로 여기 머물러 있어요. 1. 저축은 답이 아니다.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면. 2. 뭐가 됐든 자산을 사야 된다. 근데 뭘 사야 되지? 진짜로 이 미래를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자산이 도대체 뭐지? 왜 나는 뭘 사놔도 마음이 흔들리지? 이게 진짜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나? 그리고 자산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하지? 원래 이렇게 사는 게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건가? 왜 내가 이렇게 투자에 감정을 쓰고 있어야 되지? 당장 현실에서 사람 상대하기도 바쁜데. 그런 의미로 저축이 가장 믿음직스러웠는데 3번 어쩌다가 지금 상황이 이 꼴이 됐지? 이런 세 가지 이런 3단계 답보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 꼴이 된 이유는 화폐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렇다고 뭐를 탓할 것도 아닙니다. 원래 고정되고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겪어본 적도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왜 이거를 세계의 시스템이 다 잘 갖춰놓지 못한 거지? 이런 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인정을 했어요. 저런 답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말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 반 이상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 유리병 안에 갇혀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보다 똑똑한 그 세상의 반, 그 사람들은 그 유리병 밖에서
유리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설계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법니다. 유리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병 밖에 있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왜 저러나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느낌이 들지만 아니에요. 내가 유리병을 나가면 됩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관찰을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밖의 세상이 나한테는 너무 편안한 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유리병 밖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기존 화폐의 가치가 무너지고 새로운 화폐가 더 많은 신뢰를 쌓아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다만 그 모양새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저축을 해도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현재에 계속 소비만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어느새 누군가 많이 가진 게 부당하게 느껴져요. 계급 갈등이 생기고 범죄율이 상승하고 이거는 공산주의 혁명이 도래하기 직전의 사회 심리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죠. 공산주의의 이념도 돈이 많은 자본가들의 돈을 혁명으로 뺏어서 나눠 갖자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도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나눈다면 누가 일을 하고 싶을까요? 만약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사회는 이제 과거 소련이나 북한처럼 망가지는 거겠죠. 왜 이런 가능성도 있냐? 사람들은 새로운 체제를 싫어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화폐를 싫어해요. 새로운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그거 안에서 자기가 아는 수준 안에서만 내가 노력했을 때 나 하나 정도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 사라지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대비 화폐가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기는 해요. 그거는 진짜 맞아요. 이런 사람들의 피로감 안에서 더 세상을 알아야 된다. 더 공부해라. 유리병 밖으로 나가라. 이런 말은 사실 뭐 이런 영상을 들었을 땐 그래. 그렇게 해봐야지. 막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다가도 금방 또 피곤해집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당장 내일 출근해서 일 쳐내는 것도 빡세고 사람도 빡세고 시간도 공간도 그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데 여기서 뭘 더 하래. 더 읽고 세상을 간파해서 그 우위에 서야만 부자가 될 수 있대. 근데 이게 되게 사람들에게 굉장한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작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뭐 관심이 많지만 누군가는 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거에 그냥 아예 마음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된대요. 안 그러면 화폐가 무너지니까 나는 더 가난해진대. 네, 그런 지금 담론들이 너무 커져서 서로의 뭔가 피로와 혐오감을 너무 많이 낳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떠안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낳기 싫죠. 저희 엄마가 저보고 아이를 좀 낳아라.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과 할머니가 될 우리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아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오케이. 내 행복과 조부모의 행복은 아이가 보장해준다 치자. 근데 그럼 그렇게 낳아진 아이가 행복하지 못하면 걔는 무슨 죄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한 달째 삐져서 전화를 안 하고 계십니다. 제 전화도 받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거죠. 이게 진짜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뭐 내야 할 세금, 이 세금의 상승까지 겹쳐서 엄두가 안 나요. 이거를 미래에 떠안게 하는 구조가 정말 맞는 건지 좀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면은 되게 답답하죠. 한국의 30대 적나라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우리는 뭘 해야 할지 그냥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한번 짚고 갈게요. 일단은 화폐만 쌓는 습관은 버려야겠죠. 물론 현금도 일부 모아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단기 유동성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초기 투자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화폐는 실물 자산과 생산 자산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 금, 주식, 비트코인, 사업, 뭐 미래에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빨리빨리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식과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고정되고 영원한 건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그 흐름을 만드는 지식과 기술은 무엇일지, 무엇이 기존에 고정된 걸 해체하고 또 다른 흐름을 만드는지 그 지식과 기술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정부나 다른 존재로 탓을 돌리거나 책임을 돌리면 그 존재에 의존해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좋아요.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반 이상이 있다. 내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굴리는가 이거를 고려를 해보면 지금 내가 뭘 읽고 뭘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무력감에 빠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방향을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퇴보하는 방향이 아니라 결국 우상향하는 그 방향 안에서 최소한 거기서는 이제 작게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큰 씨드를 한 방에 넣어서 굴리는 거랑 작은 씨드를 꾸준히 매일 수익률을 눈에 보이게 축적하는 것, 이 사이에서 어떤 것이 승리하는가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건데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영상은 2주 안에 제작을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저축하면 바보가 맞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건 더 큰 바보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사실 이미 게임의 규칙을 아는 사람들이시잖아요. 저축이란 형태가 희미해질지언정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과 자산 축적은 계속 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영상에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친구의 질문에서 시작되어서 사이페딘 아모스의 더 피아트 스탠다드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숲보다 깊은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new wind is blowing today.